네, 당신의 투자 고민 여기서 함께 하시죠. 아침엔 투자 허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은 좀 쉬어가는 것 같아요. 네, 단숨에 267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 오늘은 0.6% 현재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5% 정도 하락 쪽으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열심히 또 코스피 코스닥이 달려줬기 때문에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정도면 좀 쉬어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뉴스 중에 저는 중국의 한한령 해제 소식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관련 주가들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이게 8년 만이고 네. 뭐 이르면 5월에 해제 기대감이 있다 이런 음. 보도가 전해졌는데 사실 컨텐츠 엔터뿐만 아니라 이 관련된 것들이 많잖아요. 뭐 중국 관광이라든지 소비죠. 그렇죠. 소비라든지 네. 화장품 같은 네. 것들도.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을까 하는데 오늘 사실 뭐 전반적으로 좋기는 하지만 네. 강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네. 사실 이 진핑이 형한테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5월이야. 그냥 좀 빠르면 3월부터 바로 좀 남자답게 가야지. 빠르면 5월이라고 얘기했다가 또 뭐 늦춰질 수도 이러면 저희가 또 헷갈려집니다. 네. 근데 사실 중국이 공식적으로 한알령 지금부터 시작, 뭐 우리 지금 한알령 중이야 이렇게 발표하고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뭐 한알령을 해제한다 이것 또한 뭐 여기서부터 해제다 이런 건 없지만 그래요. 분위기가 어쨌든 네.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이든 네. 중국이든 우리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네. 금요일 날 만나는 코너긴 한데 목요일 날 부동산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이분을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쪽 같은 자산관리 오늘은 부동산이고요. 정보현 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보현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한 달 바쁘게 사업 계획도 하고 시장도 모니터링 하면서 네.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또 이슈들도 맞아요. 많고 네. 뉴스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네. 이야기를 좀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이전에 출연해 주시고 네. 설 지나고 처음으로 출연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책 변화도 좀 있었고 그동안의 동향 달라진 점이 있다면 분위기 어떤지 좀 쭉 짚어주세요. 그렇죠. 네. 네, 오늘 원래 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요일 날 금쪽 같은 자산 맞아요. 관리 때 오는데 오늘 좀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 좀 들었어요. 긴급하게 좀 부동산 시장 점검도 좀 필요하고 구정 명절 딱 전날 왔었는데 그간 한 3, 4주간의 동향을 먼저 매매 시장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화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제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가지고 동향을 말씀을 드리는데 네. 주간 단위 발표가 목요일 날 오후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걸 쓰긴 좀 그래서 제가 민간 데이터인 부동산 114 자료를 좀 인용을 했고요. 네. 지난 이제 둘째 주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부터 이제 좌측 상단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국은 이제 0.01% 상승을 했고 서울이 이제 0.04% 올라서 수도권 0.02%의 시세 상승을 좀 주도를 했습니다. 네. 이제 반면에 서울을 제외한 이제 경기 인천 지역은 좀 보합, 그러니까 0%로 딱 멈춰 있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5대 광역시가 평균적으로 0.01%가 떨어졌고 네. 나머지 이제 기타 지방은 0.02% 평균 상승을 했습니다. 전국에 17개의 시도를 집계를 하고 있는데 17개 중에서 상승이 9곳 그리고 보합이 1곳 나머지 7곳이 이제 하락으로 대부분 좀 미세하지만 상승 지역이 조금 우세했다. 네. 예,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우측 보시면은 이제 지난 한 달간의 전국 변동률인데 다 마이너스인데 그러네요. 서울만 오, 0.35% 빨갛게 이렇게. 네, 이렇게 좀 유일하게. 네. 온도 차가 네. 좀 다르게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전세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세 시장은 길게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다 오늘 너무 날씨 춥던데 네. 그냥 얼어 있는 것 같아요. 얼어 있다는 게 거래량이 거의 없는 느낌인가요? 예, 거래도 아니면 네. 없고요. 가격 변동이 그냥 멈춰 있다. 멈춰 예, 있다. 가격 네. 변동률이 그냥 0.00%입니다. 굉장히 좀 제한적인 가격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서울, 수도권, 뭐 경기, 인천, 뭐 5대 광역시 할 거 없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17개 똑같이 시도 중에서 상승한 곳이 딱 2곳.
인천과 부산 네. 두 곳 있었고 보합이 15곳, 하락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보합세가 좀 우위를 보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1월 한 달간의 이제 지난 한 달간 이제 전세 가격 변동률은 전체적으로 전국이 0.02% 상승을 하면서 18개월, 그러니까 1년 반 연속으로 상승의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요. 전반적으로 뭐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전세 같은 경우는 진짜 멈춰 있다. 전반적으로 좀 그렇고 수도권은 그래도 가격이 미세하게 매매 가격이 네. 좀 올라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시작은 사자성어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잠삼대청이라는 옛말을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어떤 말? 생전 처음인데요. 저도 생전 처음이긴 합니다. 자자성어예요? 자, 아니요. 그냥 네 글자예요. 네. 잠실, 음. 삼성, 대치, 청담. 줄여서 잠삼대청이라고 부르신다고 합니다. 네. 이거 왜 묶었지? 우리 토호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기에 지금 300여 곳이 넘는 곳이 토호제 해제가 돼서 네. 5년 만에 해제가 됐다고 합니다. 해제 전과 후가 뭐가 달라졌는지, 그리고 이 토호제에 사실 관심 없는 분들은 생소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설명부터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허제,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네. 그 말 그대로 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 국토교통부나 아니면 그 관할 지자체 단체장에 허가를 받아야지만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내 건데 쉽게 말하면 그렇죠. 사고 팔 때도 허락을 그렇습니다.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 개인 간의 그 재산권이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네. 허가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일부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는 구역이거나 대형 재료가 있을 때는 이제 투기 우려나 이제 가격 상승의 어떤 우려 때문에 이렇게 핀셋처럼 지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앵커님 말씀해주신 뭐 잠삼대청이라고 하는 곳이 네. 5년 전에 잠실과 대치동, 뭐 삼성동, 청담동이 삼성동에는 현대차 부지에 대한 이제 업무시설 개발이 있었고 탄천 건너편에서는 주경기장 쪽에 잠실 마이스 지구라고 해서 또 대형 개발 재료가 있다 보니까 주변 지역이 이제 들썩들썩 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묶어놨었죠. 네. 예, 그리고 그 밖에도 뭐 신속통합기획이나 공공주도로 개발되는 곳들은 이렇게 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 주택은 이제 6제곱미터 이상의 대지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허가를 받게끔 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가 달라지는 것이냐? 그렇죠. 예, 어떻게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전월세를 안고서 갭으로 사는 이런 취득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투자나 투기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와 동시에 2년 이상의 실거주가 따라와야지만 허가를 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뭐 갭 투자가 가능했는데 말씀하신 이제 잠삼대청은 이제 실거주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축이거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30-40년 이상 된 오래된 아파트에 내가 실제로 거주를 해야 된다는 몸테크가 반드시 따라와줘야 되는. 살아야 되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전에도 뭐 반포 얘기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지역으로 좀 규제를 피해서 좀 풍선 효과도 좀 있었고 뭐 거래량이 사실 많이 있을 수가 없었던 이제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요. 앞서서 제가 오늘 금요일이 아닌데도 좀 미리 좀 나와서 네, 목요일부터 네, 스케줄 잡고 싶다라고 네. 했던 게 지난주 주말부터 뭔가 시장의 낌새가 변화가 좀 자꾸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전국적인 규모, 서울 규모가 주간 단위로 0.02% 움직였다라고 하지만 사실 전체적인 평균은 멈춰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빠진 지역도 있고 그렇죠. 올라간 지역이 제각각 이렇게 정중동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네. 일제히 호가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일제히 호가는 올라갔고 이제 그동안 5년 동안 눌려져 있던 어떤 이제 매물에 대한 어떤 제자리를 찾기 위한 이런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 같고 거래가 사실 많이 1, 2주 사이에 나온 건 아니에요.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 발표가
2월 10일, 11일 날 났으니까 한 열흘 상간에 그렇다 할 뭐 이렇게 거래가 늘어난 건 아닌데 네. 호가가 올라갔고 매물은 감춰졌고 주변 지역이 이제 들썩들썩 하고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아직 풀리지 않은 곳들도 있는데요. 일단 제가 화면 또 하나 준비했는데 좋습니다. 네. 예, 허앵커님 말씀해 주신 이제 305곳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있고요. 네. 이 중에서 291곳이 해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해제가 되지 않은 곳이 14곳이 있어요. 잠삼대청에. 그래서 위부터 보시면은 뭐 청담 현대 아파트부터 이제 삼성동, 청담동 걸쳐 있는 지능 아파트,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대치동에 있는 뭐 우선미라고 하는 전통의 그 재건축 대형 아파트 대규모 단지가 있고 네. 또 여기 이제 하계울역 근처에 우쌍쌍이라고 하는 우쌍쌍. 예, 8번, 9번, 10번. 예, 우성 쌍용 1, 2차. 그리고 탄천 지나서 잠실에는 잠실주공 5단지하고 네. 아시아 선수촌 그리고 우성 1, 2, 3차 아파트. 요렇게가 아직은 이제 재건축 추진 단지는 아직은 묶여 있습니다. 아직은 묶여 있어서 네. 지금 호가가 올라간 걸 가지고 좀 이게 그동안에 억눌려 있던 거를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분출하기 위함인 거냐 네. 아니면 이게 서울 25개 구 전역으로 좀 퍼져 나가면서 어떤 뭐 영향이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약간의 조급함이 좀 움직이고 있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에 엑시트 전략으로 좀 써야 되냐 아니면 계속 좀 꾸준히 좀 올라갈 것이냐 뭐 이런 뭐 시장 전체의 향방을 가지고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5년 만에 해제이고 그렇죠. 예. 그동안에 뭐 눌려있던 어쨌든 거래도 그렇습니다. 있었을 거고요. 네. 그래서 뭔가 주말 사이에 부장님이 느끼시기에 네. 아직 거래가 성사된 거는 별로 없지만 네. 굉장히 호가를 보니까 뭔가 이게 낌새가 이상하다. 야. 네. 그래서 좀 빠르게 오늘 네. 출연도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일부만 풀린 거니까요. 네. 왜 거기만 풀어주냐? 그렇지. 뭐 반발 이런, 나오지. 반발이 나올 수도 있고 예. 차이가 좀 있습니까? 분위기상 어때요? 분위기가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잠삼대청 지역이 그 다른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지역은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고 네. 왜 우리만 계속 묶여 있느냐 이런 좀 볼멘 소리가 많았는데요. 요번에 잠삼대청이 해제가 되면서 해제가 안 된 지역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것도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좋습니다. 네, 이른바 이제 앞여목성이라고 하는 그 뭐 지구 단위 계획이거나 아니면 네. 신통 기획으로 추진되는 뭐 정비 사업장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압구정, 여의도, 목동, 뭐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그 성수 전략 정비 구역, 성수 쪽. 네,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뭐 재건축이 추진되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은 그래도 아파트 단지니까 균일성이 있고 괜찮다. 네. 근데 성수동은 재개발이어서 아주 오래된 이제 뭐 단독주택이나 뭐 연립 다가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여기를 몸테크를 해야 되는 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시각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가 이 정도로 좀 집값 상승을 예상하기 때문에까지 이렇게 좀 그 지정해 준 거다. 네. 뭐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이 있는데요. 서울시는 뭐 점차 그 해제를 추진하겠다. 좀 더 확대해 가겠다. 네, 라고 했던 게 있고 근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해제가 된 지역과 아직은 그렇지, 묶여 기준이. 있는 지역에. 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정확한 가이드가 있긴 한데요. 네. 사실 이게 좀 들쑥날쑥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했던 취지랑 다르게 5년이 지났잖아요. 잠삼대청 같은 네네. 경우는. 네. 그러면 그 가격 상승을 좀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 가격 조절 기능에 대한 이제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데 초기에 좀 이 소위 약발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좀 만성이 되는 거예요. 적응을 또 거기에 그렇죠. 시작을 하는 이게 거예요. 이제 기본값으로 돼버리니까 네. 전시가 평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걸 묶는 게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지난 4분기부터 시장은 좀 거래가 관망세에 이어졌고 뭐 사회 정치적으로 좀 불안정한 국면이 있다 보니까 네. 1월 달에 거래가 더 안 좋아지면서 서울시에서는 좀 이렇게 좀 해제 지금 해야겠다 판단을 좀 한 것 같고요. 시장은 그 홍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사업장 중에 왜 하필 여길 푸냐? 네. 다른 사업장에 그렇죠. 대한 뭐 우리는 뭐 풀어줘야 되는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시장은 지역에 대한 어떤 형평보다 네. 왜 하필 지금이야라는 게 많아요. 시점. 그렇죠. 공간보다는 그것도, 시점에 네. 대해서. 저도 그래서 이제 부장님의 개인 의견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네. 회사 의견이실 수도 있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 동향 감안했을 때 네. 토지거래허가구역 이 해제를 풀기에 네. 적절한 시점이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좋은 타이밍은 좀 실기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좀 좋았던 늦었다? 시기는 네. 아. 그러니까 타이밍을 조금 놓쳤다. 아, 그러니까 2년 전, 그러니까 2023년 1, 2월쯤이었으면은 그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PF 자금 경색이 커지고 특히 이제 지방 미분양이 막 급증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뭐 둔촌 주공 일반 분양 계약률도 많이 낮았었잖아요. 네. 그때 풀었으면은 오히려 이렇게 벌집을 쑤시는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을 텐데 지금은 사실은 거래가 좀 사회 분위기 때문에 좀 관망으로 이어졌다 뿐이지 네. 시장은 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만 방아쇠가 없었는데 갈아타기 상급지부터 이어졌던 시세 흐름은 이어져 왔었는데 지금 이걸 하니까 여기서 또 시그널이 좀 잘못 전달되는 게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또 중상급지 또 상급지부터 이렇게 좀 갭이 벌어지는 네. 이런 분위기가 생각보다 좀 오래 빨리 나오겠다. 그래서 지난번 출연 때도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상저하고를 맞아요. 예상을 좀 하고 계셨는데 네. 저는 거래량의 어떤 추이를 볼 때 1, 2분기 상반기 때가 더 시장을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이고 하반기 때 오히려 더 거래량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한 3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좀 거래량 이제 회복을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2월 달에도 벌써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 아마 그 시초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슈로 인해서 더욱 더 네, 그러니까 좀 이- 당겨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만 가지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네.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준비를 하고 있었고, 네, 네. 또 심리라는 것도. 네, 심리가 어. 그리고 이게 좀 거시적인 분위기랑 맞물려서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이제 통화나 금융 관련돼서도 네네. 스트레스 DSR 이제 3단계 가상금리 1.5%를 100% 적용하는 게 올 7월부터 예정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전세 대출에 대한 이제 공적 보증 한도도 7월부터 또 낮추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내 집 마련해야 되는 실수요자나 전세를 구해야 되는 만기가 도래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7월부터는 자금 여건이 녹록치 않아질 거는 예고되어 있는 상황. 네. 이건 상수거든요. 어. 그러면 굳이 그때 가서가 아니고 상반기 때 한 발자국 먼저 움직이려고 하는데 또 지금 호가가 올라간다라고 맞습니다. 하니까 네. 지금 조급함이 더 시장을 움직이는 그럴 수 있겠다.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뭐 잠실이나 대치동 이 개별적인 어떤 국지적인 게 아니라 네.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이렇게 파장을 어느 정도. 네네 어. 그렇습니다. 근데 호가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났던지. 그러니까요. 네, 그거 네. 좀 말씀을 좀 네네. 드릴 텐데요. 네. 보통 이제 그 엘리트라고 하는 잠실의 S 리센츠 트리지움 아파트 9평 전용 84 타입 기준으로 해서 뭐 25억에서 27억 원 정도 로얄동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네. 가격 시세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한간에는 현장에서는 아직 신고가 되진 않았지만 30억이 넘는 가격에 뭐 지난주에 거래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호가가 이제 29억 30억으로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한 짧은 시간에 보통 한 한 2, 3억 2, 3억이 뛴 거예요. 그렇죠. 2, 3억이 올라갔고 야. 네, 이쪽이 올라가니까 그 강동구에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네. 똑같이 2, 3억 올라가고 헬리오시티도 올라가고 이쪽이 올라가니까 또 연쇄적으로 강동구에 이제 뭐 상일동이나 고덕동에 이제 재건축 완료된 신축 아파트 단지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 해당되는 뭐 대치동의 레미안 대치 팰리스 같은 경우가 뭐 44억 원 정도 했던 게 뭐 40평대가 이제 3, 40평대가 이제 50억에 올라가고 30평대도 이제 40억에 넘는 거래에 이제 신고가가 나오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들썩들썩 지금 폭가는 네. 그런 지역에서 네. 네, 중심으로 좀 있군요. 이게 어. 전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국지적으로 지금 오르곤이 있지만 계속 연쇄적으로 옆 동네 이렇게 퍼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나눠서 봐야 되는 네. 게요. 일단 이 잠삼대천과 뭐 강남 송파의 어떤 영향은 일단 그 재건축이 추진되는 굵직한 대형 단지는 아직 묶여 있다 네.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4개의 행정동 중에 요번 정책 그 해제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입을 지역은 잠실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 같아요. 여기는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기에 저희도 보고서를 좀 냈지만 전용 84 타입 34평만 1만 가구가 넘게 있거든요. 네. S 리센츠 트리지움이. 그래서 서울 집값의 향방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그 시발점이다라고 보통 진단을 해요. 세대수가 워낙 많으니까. 네, 세대수가 많고 네. 표본이 많다 보니까 네. 이게 84. 평균처럼 예, 바로미터로 작용을 하는 그렇구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가가 가장 먼저 움직였다라고 네. 하면은 그 잠실보다 좀 높게 시세가 형성돼 있는 곳들에서는 잠실 아파트 시세가 하방지 시선 역할을 하는데 이게 2, 3억씩 올라가니까 나머지 지역들이 이제 평균 한 평당 8, 9천 정도 해서 뭐 34평이 뭐 20억 후반에서 30억 초반에 형성되어 있는 곳들이 일제히 아마 좀 하방지선이 높아지니까 네. 밀어 올리는 효과가 좀 있을 거고 뭐 마포나 성동이나 강동 흑석이나 뭐 동작구 같은 곳들은 좀 이렇게 위에서 끌어주는 역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단기적으로는 아마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는 좀 눈에 보이는 네. 상황인 거고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좀 이끌고 갈 건지는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세가가 아직 그렇게까지 따라와 주질 않았기 때문에 매매 전세 갭이 일단 벌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비용을 일단은 그 지불해야 된다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때는 실거주를 동반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가 좀 제한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매도 물량도 잠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매도 물량도 동시에 공급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늘어나는 수요만큼 늘어나는 매도 물량 네. 이게 이제 얼만큼 균형을 누가 우위를 점할 것이냐가 팔고 싶었는데 이제 못 팔았던 분들도 그쵸. 한꺼번에 나올 수 있고. 그렇죠. 반대로 똑같이. 네. 그러니까 어떤 게 조금씩 더 늘어날지를 뭐 한두 달 흐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의 어떤 5년 동안 눌린 목은 지금 좀 해제가 되면서 잠깐 한 2, 3억 정도 올라간 분위기는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밴드와 어떤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는 팔고 싶고 나는 사고 싶고가 겹치는 딱 그 시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 잠실 쪽은 2억씩 이렇게 막 갑자기 호가가 올라가고 하는데 지방은 또 힘들다고 해요. 지방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를 했고 뭐 15년 만에 LH 매입 카드를 뭐 빼들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미분양 얘기 나올 때 이제 그 앞에 최근에는 악성이 붙어요. 악성 미분양. 와. 이게 지금 문제다. 그러니까 다 지어놓고 네. 분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부 지역들 막 얘기 나오는데 특히 뭐 평택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런 카드가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도 좀 많이 관심을 사실 씁니다. 부장이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정부가 나선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분양 네. 3,000호를 지금 매입할 계획을 네.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공급과 관련돼서 작년 8월 8일 날 그 88 대책 이름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데 그 88 대책에서 담겼던 내용이 일부 다시 또 요번에 어제 이제 발표가 됐었고요. 네. 이제 그 지방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이라고 해서 이제 종합 대책 수준만큼의 이제 방대한 양은 아니고 그 내용이 크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좀 보완적인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은데 가장 이제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거는 역시나 또 LH가 구원투수로 등장을 하면서 작년 88 대책 때는 서울의 이제 빌라 포비아나 전세 사기를 그렇죠.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유형을 이제 매입형 그 임대주택을 해주겠다라는 거였는데 이제는 지방에서 다 지어놓고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을 LH가 또 나서서 네. 시장에서 해결이 안 되니 우리가 사줄게 한 3,000호 정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게 가장 큰 내용이고요. 네. 88 대책 때 담겼던 뭐 CR리츠, 그러니까 구조조정 펀드 같은 게, 그러니까 펀드로 일단 그 사들여서 그 임대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고 하면은 그때 가서 되파는 뭐 요것도 또 한번 얘기됐는데 크게 이제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88 대책 이후에 이제 10개월 동안 큰 움직임이 좀 없었기 때문에 요번 방안의 발표의 가장 주된 내용은 LH가 미분양 주택 악성을 사주겠다. 네. 이제 요거였죠. 그러니까 현재는 전체적인 미분양의 볼륨은 한 7만 호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서 다 지어놓고 안 팔린 악성 미분양은 한 2만에서 3만 호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10%를 정부가 매입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책의 내용 자체가 그만큼 파워풀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지금 흐름이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2, 3년 동안 이렇게 좀 연착륙을 그래도 계속 좀 하고 있고 네. 좀 미분양도 감소를 좀 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이게 약간의 좀 힘을 좀 더해주는 그런 역할로서 좀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조금 이제 구체화적인 방안이 필요한 부분은 이 3,000호에 대한 매입이 특정 아파트 단지를 통으로 사주는 건지 아니면 부분 뭐 지역별로 쪼개서 사주는 건지에 네. 따라서 그 해당되는 지역에 영향이 좀 미칠 것 같아요. 그건 안 나왔어요.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 네. 전체적인 수량만 이제 물량만 이제 3,000원 사겠다. 근데 그게 어느 지역의 어느 단지인지까지는 아직은 나오진 않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LH가 지금 채무가 굉장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재원 마련이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뭐 얼마에 사줄지 좀 구체적인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나쁘지는 않고 뭐 주요 내용은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좀 지켜봐야 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부장님 네. 지금 우리가 지금 한 30분 네. 안 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안에서도 어디는 토지 거래 허가 이게 네. 풀려가지고 뭐 짧은 사이에 호가가 2, 3억 뛴다고 뛰고 하고 있고. 어디는 악성 미분양이 너무 문제여서 정부가 이거를 맞아요. 2, 3만 호 중에 3천 호를 사준다 이런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고 이 분위기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네, 그러니까 네. 부동산은 사실 원래 이런 분위기가 부동산은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겪었던 이제 코로나가 전례 없었던 네. 이제 이슈였던 것처럼 사실 부동산은 입지가 생명이고 입지의 변별력에 따라서 제각각 다른 사이클로 움직임이 맞는데 이게 부동산의 어떤 그렇죠. 행위다. 네, 입지가 정상적인. 좋으면은 아. 가는 거고 입지가 안 좋고 상품성까지 안 좋으면은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게 맞는 운명인 건데 네. 그동안은 이제 경기 부양이나 유동성 공급, 돈의 힘으로 다 같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지난 한 7, 8년에. 네. 그러다가 한번 조정을 싹 받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거품이 싹 거치고 나서는 이때부터 펀더멘탈에 의해서 수요가 탄탄한 곳은 가격이 계속 회복을 빨리 하는 거고 역시나 거치고 나니까 여기는 유동성의 힘으로만 온 것이었어. 부동산의 가치는 별로 없었어. 이런 곳들은 없는 건데 서울은 공급은 없었는데 수요는 꾸준하고 네. 또 1주택 똘똘한 한 채로서만 가야 되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고 싶냐? 수도 서울. 그러니까. 예, 이건 있었고. 근데 반면에 지방 같은 거는 광역시도 마찬가지인데 화랑기 때 정비 사업을 많이 벌려놨거든요. 공급이 많아졌어요. 근데 입주를 앞둔 시점에서 조정을 받으니까 수요는 쭉 감소를 했는데 풀려놓은 공급 물량은 또 입주로 또 되돌아오니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한 2, 3년째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인구 감소다 뭐 이렇게만 볼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또 수급이 또 안 맞았던 네. 것도 좀 있었고요. 근데 마냥 부정적으로만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저는 원래 지방 출신이기도 하고 지역을 워낙 자주 왔다 갔다 왕래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아파트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네. 느낀 게 부장님 7, 8년 전에 이렇게 지방 어떻게 보면 재개발 붐이 불었을 때 굉장히 단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다가 멈춘 곳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도 네. 네, 공사를 시작을 했다가 분양하기 직전에 뭐 도산을 한 곳들도 많고 약간 이런 걱정도 들어요. 아, 저 도시는 아파트 때문에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곳들도 많은데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지방 부동산이 외면받고 있다라는 시선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방의 어떤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회복하기는 좀 당분간은 어렵다고 보실까요, 부장님? 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 똘똘한 한 채가 굉장히 이상적이고 그 사람이 내 집 한 채가 있으면 됐지 나머지는 다 투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이상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사실 현실과 이상의 어떤 괴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인구 가구 전체 가구에서 1주택 이상 집이 있는 가구와 무주택 가구가 거의 반반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소유를 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가구는 그 임차 형태로 거주를 해결해야 되는데 네. 그럼 나머지 절반의 우리나라 국민 절반의 가구를 국가에서만 그 전월세 물량을 제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임차 물량 중에 공공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15%가 채 안 됩니다. 네. 그럼 나머지 85%는 민간에서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다 보니까 좀 전월세 가격도 불안정하고 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똘똘한 한 채가 이상적으로 좋지만 이 한 채로만 귀결돼야 하는 정책적 환경이 좀 펼쳐지면 네. 좀 유연하게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사업자 기준도 좀 완화되고 하면 저는 좀 지방에 좀 활력이 좀 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수요는 지방으로 분산이 안 되는데 오히려 대구나 부산에 있는 분들은 주거만 거기서 해결하고 소유는 또 수도권으로 하려고 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풀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발표됐던 것도 공급 관련돼서 정부가 사주겠다라고 하니까 뭐 아주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큰 의미는 없다라고 하는 게 결국 공급이 원활하려면 수요가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도 좀 하게 해주고 양도세나 취득세 이런 것도 감면하게 해주고 요번에 뭐 배제됐지만 DSR 뭐 3단계 스트레스 거기서도 좀 배제해주면은 이제 좀 수요가 좀 글로도 갈 것 같은데 좀 그런 게 조금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참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뭐 임대사업자 관련된 거는 정말 네.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 오를 때 참 그게 여러 가지로 핵심에 있었다라고 지적되는 예.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민한 부분이 아, 있는 그쵸. 것 같긴 하네요. 예. 네. 세제 내용은 좀 빠져 있던 건가요? 이번 대책에서? 네, 세제 네. 내용이 좀 빠져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정부가 내놓는 방안 자체가 네. 성격이 두 갈래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냐 수요 사이드냐. 근데 국토의 이용과 뭐 그런 매입과 관련된 뭐 건설 이런 거는 이제 공급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네. 그 집을 살 사람들과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뭐 세금과 관련된 거 뭐 이런 게 대표적으로 이제 수요 진작 측면인데 수요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빠져 있었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 뭐 조특법상의 이제 특례 같은 거 양도세 5년 동안 비과세 해주고 네. 뭐 이런 게 좀 뒤따라서 강력하게 좀 나와줬으면은 지방 이제 저점인 것 같은데 한번 여기 사볼까 분양 받아볼까 뭐 이런 수요가 좀 움직였을 텐데 그것까지 좀 아쉬운 것 같고 만약에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지면 그 히든 카드 정도는 하나는 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모든 패를 다 꺼내면 그 다음 단계의 대응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 요거 하나 꺼내서 좀 시장이 좀 좋게 반응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그치면 되는 거고 네. 예, 반응이 없으면 이제 그때 가서 꺼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하나 그, 보여주실까요? 네. 모든 광역시를 다 짚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좋습니다. 가장 안 좋다고 하는 이제 뭐 대구와 뭐 대구. 서울 다음으로 큰 부산 이렇게 부산.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화면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나올 거예요. 네. 네. 그리고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1주택과 뭐 다주택 이런 거를 꼭 어떤 그 가격이 올라야 된다 또는 다주택이 꼭 돼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단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아니다. 예, 그냥 시장을 조사하고 뭐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팩트 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 좋습니다. 뿐이니까 예. 일단 부산 보겠습니다. 부산에 일단 보시는 장표는 위에는 이제 매매 가격이고요. 아래 하단은 이제 전세 가격인데요.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이 이제 피크였고요. 요때 이제 1,600만 원 평당 가격 매매 네. 가격을 돌파하다가 급격하게 좀 떨어졌고 서울 수도권이랑 다르게 서울은 이미 전고점에 100% 정도 이렇게 회복을 했는데 비해서 부산은 아직
많이 못 미칩니다. 그러네요. 예, 가격이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사실 이런 정도의 급격한 하락폭이 2000년 이후에 나타난 적이 없었어요. 그 뭐 리먼 쇼크 때도 그냥 횡보였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도 떨어진 적이 크게 없었는데 떨어지고 나서 계속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을 좀 잡아드리면 서울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조화를 띠면서 하나의 흐름으로 따라서 움직이는 게 비슷하고 네. 또 하나는 부산도 부산 안에서의 지역 내 양극화가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수영만 일대에 뭐 동래구, 수영구, 뭐 해운대구 네. 뭐 요렇게가 서울로 치면 강남 3구 정도 역할이 되는 거고 그 외곽 지역하고의 가격 차이가 이 안에서도 좀 벌어지는 예, 이런 흐름이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네. 이제 분양이죠. 그 왜 미분양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매매는 안 팔리면 걷어들여요. 그리고 분위기 좋아질 때 다시 내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분양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무조건 판매를 해야 되고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안 팔리면 할인을 합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되면은 이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자체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 상단은 미분양이고요. 하단은 중공업 미분양인데 전체적인 미분양은 살짝 감소하는 추세예요. 네. 예, 이게 올 2월까지인데 감소하는 추세인데 악성 미분양은 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굉장히 좋게 낙관적으로 볼 수가 없고 아직도 좀 어두운 터널을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좀 냉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분양이 전반적으로 약간 꺾여서 내려오는데 악성 미분양은 는다. 요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짓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새롭게 이제 분양을 하고 짓는 이제 네네. 물량들에 대한 전체 미분양 수는 조금씩 줄고 있는데 역시나 좀 다 지어놓고서도 안 팔리는 거. 그러니까는 진짜로 입지가 안 좋거나 뭐 했던 것들은 이제 구제가 되기 좀 어려운 것들은 좀 늘어나는 거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미분양이 감소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조금 온기는 좀 살아나는 분위기다. 근데 안 좋은 것들 역시나 이거는 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예, 계속 있는 거죠. 네. 계속 가볼까요? 네. 네. 그래서 예, 거래량 같은 경우 저는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는데요. 거래량은 좀 늘어나지 않고 최근에 좀 감소한 게 있고 그냥 보합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그 거래 가격도 계속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근데 아까 이제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고 악성 미분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정책적으로 뭔가 이렇게 지원 방안이 나오고 있고 이제 아직 구체적인 세제 혜택까지는 안 나왔지만 공급 물량이 이제 2, 3년 후부터는 이제 입주 물량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적체가 쌓이면서 늘어나는 분위기만은 아니겠다. 물론 이거는 나오면은 완판이 돼서 해소된 건 아니고 네. 소위 이제 영업이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분양을 많이 안 해가지고 입주로 돌아올 양들이 좀 적어지는 거라서 마냥 좋진 않지만 어쨌든 이게 없어야 지금 현재 쌓인 뭐 적체 미분양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내년까지는 뭐 내후년도까지는 만만치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이쪽에 투자를 하시거나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좀 서두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좀 더 기다려도 네. 건망세로? 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금리 인하도 늦춰지고 있긴 하지만 올해 연내 한 두세 차례 뭐 인하를 컨센서스를 저희 가져가고 있고 하기 네. 때문에 네, 부산은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네. 그다음에 가장 이제 대구가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그러게요. 하는데요. 네. 예, 대구도 마찬가지로 이 큰 낙폭이 유지가 되고 있고 네. 전세 가격도 낙폭이 유지가 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지난주까지의 이제 가격에 저희가 조사를 좀 한 거고요. 네. 미분양이 엄청 늘었죠. 그러니까 그 전국적으로 7만 호가 됐을 때 그 대구가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다 대구에 있었어요. 야.
그래서 대구에서만 한 14,000호 정도 미분양이 2022년, 23년 있다가 그래도 전체적으로 뭐 입지가 괜찮고 뭐 할인 분양하는 것들은 뭐 그래도 좀 팔려서 네. 미분양은 좀 감소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긍정적인 뭐 모멘텀인 것 같은데요. 역시나 안 팔리는 곳들은 계속해서 예, 악성 미분양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예상컨대 요번에 LH에서 매입하겠다는 3,000호가 상당수가 좀 대구 대구에 쪽이지 있지 않을까, 않을까. 예, 아. 예상을 좀 하고 예상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거래량이랑 시세도 뭐 부산과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대구가 조금 더 그래도 회복세가 그래도 좀 빨리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은 입주 물량이 점점 줄어요. 내년까지 되게 평균 이하로 감소를 하고 2027년부터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안 팔린 거 팔기 바쁜 네. 이제 그런 거라서 한 1, 2년쯤 지나면 수급 여건 어느 정도 맞춰질 것 같고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구 감소나 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이슈가 조금 더 중요해질 것 같고 부동산의 어떤 주택 공급과 수급과 관련된 거는 한 2년 정도 흘러가면은 어느 정도 맞춰질 것 같다. 연착륙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저기 2022년부터 네. 그 입주 예정 물량이 확 늘잖아요. 그래프가. 네. 저게 지금 아까 미분양이 정말 완전 수직으로 늘었던 때와 좀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주 때문이요. 입주 물량 그쵸. 때문이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여기 보시면 네. 코로나가 2020년 정도에 이제 시작이 되죠. 확산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대구도 원도심 안에 재개발이 많았거든요. 근데 조합원들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 빨리 재개발하자 아. 해가지고 으쌰으쌰해서 철거하고 새로 짓고 입주를 했던 게 한 2, 3년 지나면서 2022년, 23년에 이제 입주 물량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아하.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레고랜드 사태 2022년에 나오고 네. 금리 올라가니까 시장 분위기 확 바뀌었고 수요 확 꺾었는데 입주 물량 이렇게 막 산적해 있으니까 아. 그래요. 미분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때부터. 근데 지금은 또 다시 감소하고 있으니까 네. 조금 지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나을 거다. 예, 요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여기까지. 많이 또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이 여러 의견 주고 계시는데 저희 또 오늘 상담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 부장님이 뭐 잠깐 채팅창도 이렇게 살펴보신 것 같은데 퍼스트로님이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뉴스로 인해서 지방광역시까지 영향이 미칠까요? 오. 뭐 이렇게 물음표도 여러 개 남겨주셨는데 간단하게 좀 요거 답변해 지금 주신다면요? 물음표 많아서 지금 더 보인 거죠. 네, 물음표가 저 일부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 예,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대전이나 세종이나 뭐 대구, 광주, 뭐 부산에 사는 어느 정도 이제 중산층 이상의 소득이 있는 이제 실수요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의 외곽 지역 말고 그래도 이름 들으면 알 법한 네. 뭐 잠실, 강남은 아니어도 뭐 잠실 정도의 그래도 전세를 안고 사면 초기 비용이 좀 적게 드니까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투자 겸 나중에 또 이사 갈 수도 있고 뭐 가족들 이렇게 좀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경제 활동 때문에 일 때문에. 않죠. 예. 그래서 떠날 수는 없어서 그쪽을 그냥 갭으로만 살 수는 없었는데 지금 이제 갭으로 살 수 있게 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수요가 올 수는 있겠죠. 이동할 수 있다. 예, 외부 수요가 그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겠죠. 음. 예. 그러니까 좀 지방에는 좀 안 좋다. 그러니까는 해제를 서울시가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토부가 안 하고. 아, 맞아요. 네. 아, 그런 관점으로 또 볼 음. 수가 있겠네요. 자, 아침엔 투자 이 부동산에 대해서 미리 또 보내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네. 저희 주식 상담하는 날도 있고 이렇게 부동산 상담하는 날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 링크나 네. 이메일 주소 통해서 여러분의 내용 보내주시면 저희가 잊지 않고 네.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부동산 전문가 네. 복덕방 우리 정 부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말인 거 알죠? 아, 근데 복과 덕. 복덕방이 그 맞아. 뜻이죠. 그렇죠. 복과 근데 덕. 맨날 네. 저 진짜 여러분들도 궁금할걸요. 왜 부동산을 복덕방이라고 한 거예요? 뭐 제가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요. 네. 워낙에 또 중요한 이제 집과 관련된 거니까 이제 행운과 건강, 복이 이제 들어오라고 그 장소 계약하는 장소 자체를 이제 복덕방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르신들이 보통 이제 중계를 그러니까요. 많이 했었고 네. 하니까. 복과 네. 덕 좋은 말이네. 그니까요. 여러분들 복덕방, 여러분들도 복과 덕 많이 네. 쌓고 받아가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김 대표라고 부르는데 복덕방은 김 씨라고 이렇게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상담 가죠. 상담 네. 가겠습니다. 클리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GTX 많이 관심 가지시죠.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부동산 관심 투자자입니다. 최근 친구 동네에 GTX가 개통이 되면서 집값도 많이 오르고 서울까지 이동도 편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내 집 마련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라 여러 가지 고민이 듭니다. 이왕 이사 가는 상황인 만큼 호재가 높은 지역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 GTX가 지나가기만 해도 집값이 오를까요? 조금 덜 오른 지역도 있을까요? 저는 재택근무를 합니다. 직장과의 거리보단 집값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자, 파주 GTX 개통된 지 한 2달 정도 됐고 뭐 서울 굉장히 가까워졌다. 네. 이런 반응도 있고요. 음. 현지에서 이제 현장에서 네. 직접 들으시기에는 어떤 네. 반응이 좀 많은가요? 좋다라는 반응도 있고 약간 요건 좀 아쉽다는 반응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 때 그 A 노선의 남부 노선이 개통이 됐고 네. 이제 얼마 전에 북부 노선이 개통이 됐잖아요. 근데 좀 재미나는, 그러니까 흥미로운 점은 그 남부 지역이 개통됐을 때는 그 실제 사용에 대한 그 효용 가치보다 그 인접해 있는 역세권의 아파트 값이 가격이 먼저 반응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지금 북부 노선은 이제 파주 운정 지역에 서울역까지 이 시간에 온다고 너무 그러니까요. 좋아졌는데 네. 이런 사용 가치 얘기가 나오는데 집값이 반응하는 거는 그렇게 들리지는 뜨뜻미지근합니까?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그 이유도 제가 좀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네. 좀 그런 차이점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부동산의 이제 재화 가격을 얘기할 때 현대 도시에서는 그 교통망을 빼놓고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보통 저희가 이제 삼승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개발 계획 발표됐을 때, 그다음에 진짜 펜스 치고 뭔가가 진행이 될 때, 그리고 이제 완공되고 나서 실제 사람이 그걸 활용할 때. 네. 근데 이 삼승 효과에서 가장 많이 기울기가 올라갈 때가 마지막에 사용할 때 실제. 네,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파주 운정 뭐 이쪽부터 해서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수도권 외곽이 좋지가 않고, 그리고 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뭐 1기 신도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창릉 신도시, 그리고 건너서 김포, 인천, 검암, 검단 이렇게 워낙에 택지주가 많으니까 네. 그 부각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저는 그 역세권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 단지는 분명히 좀 상방에 대한 좀 긍정적인 재료는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파주 운정 그 GTX 역이 있는 곳을 보시면 역사 주변에 이제 걸어서 갈 만한 도보 아파트 단지는 아직 입주된 게 없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제 뭐 동탄역 롯데캐슬처럼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뜨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실제 사용할 때 네. 가격이 오르는 기울기가 가장 좀 크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근데 GTX 얘기만 들려도 아직 네. 뭐 착공도 아니고 그냥 계획만 발표돼도 막 들썩거릴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아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는 이거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게 네. 최근에 이제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인천 그 송도 국제 도시 네. 있잖아요. 송도의 하락폭이 좀 컸거든요. 네. 그러니까 송도 왜 이렇게 빠지는 거냐라고 할 때 저는 GTX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으로 변했기 때문에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서쪽 끝에서 뭐 국제 도시라고 하지만 이미 지어진 지 아파트들도 연식이 꽤 이제 신축은 아닌 상태가 네. 돼버렸고, 그 뭐 서울 도심까지 연결되는 이 교통망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자꾸 지지부진해지고 안 짓고 있으니까 네. 그냥 자족 기능이 훌륭해야 되는데 그 마트도 사실은 큰 게 없거든요. 그래요. 다리 건너서 이제
인천 도심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오. 그러니까 좀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막 올라갔고 그때는 막 전국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막 들썩들썩 할 때다 보니까 시기가. 네. 거기에 GTX가 이제 기름을 껴안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래서 네. 그때 집값이 철길 따라 움직인다 막 이런 얘기 그렇죠. 있었어요. 진짜. 네. 네. 지금은 그렇진 않잖아요. 예, 그 너무 과도하게 상승장에 또 거품까지 더 얹혀져서 올라갔던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사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좀 꾸준하게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장기간의 화두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파주 쪽은 뭐 인접해 있는 곳에 양질의 일자리나 뭐 교육 여건이나 이런 건 좀 그 아직까지는 뭐 아주 우수한 건 아니지만 네. 뭐 GTX 노선의 어떤 효과는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지금 사연을 주신 우리 사례자님도 GTX 근처에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이미 근데 이 GTX 소문이 날 만큼 났고 네. 뭐 선반영이 만약에 된 단지들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GTX가 집값 상승 기대보다는 실거주의 어떤 수요 이거를 더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어떤 느낌일까요? 왜냐면 보내주신 분도 저는 재택근무를 합니다. 집에서 많이 계시는 집에서 거죠.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거리보다는 집값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직 좀 덜 오른 지역도 찾고 싶은 그러신 것 마음이 같아요. 있으신 거고요. 그쵸. 그래서 네. 말씀드렸던 파주도 좀 덜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그 GTX 연계가 되는 예를 들어서 A 노선 파주다라고 하면은 강 건너에 그 김포 걸포 북변에 있는 뭐 이제 아파트 단지 이름 얘기해도 상관없으실 것 뭐 같습니다. 메트로자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도 바로 이제 다리 건너가면은 GTX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활용도 측면에서 좀 많이들 가고 있고 하거든요. 이제 집값이 좀 저렴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직 그 A 노선 안에서 그 뭐 킨텍스역 주변은 좀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뭐 대곡역 주변이나 뭐 다른 역세권 주변도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반적인 지하철 노선이 아니고 GTX다라고 하면은 시장역에 가장 그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봐요. 시장요? 예, 그러니까 열차가 처음 출발하는 역이 그 효과가 가장 클 거거든요. 시작. 예, 시작. 시작. 네네. 출발하는. 네, 출발역. 출발역으로 바꾸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역보다는 처음 시작하는 출발역이 가장 효과가 좀 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이 사실 우리가 무슨 선거가 있거나 하면은 무슨 D 노선, E 노선, F 노선에 막 춘천까지 가고 막 연장되고 네. 막 했었잖아요. 아.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게 정부의 대책 발표만으로 공약만으로 실현되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민간 자본을 투여해가지고 수익성이 나와야지만 이제 그 착공할 수 있는 네, 여건임을 네. 알다 보니까 이제는 좀 선별해서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실효성이 있는 라인하고 진짜로 지어질 것과 아닌 것과. 네, 지금 보는 것 부장님 그러면 현황이 어때요? 어떤 노선들이 지금 진행 중인 거고 네네. 뭐 이런 공사라는 게 애초에 계획보다 좀 미뤄지는 경우도 좀 많잖아요. 네, 지연되고. 지금 네. A 노선도 미뤄지고 있지만 네. A 노선은 이미 이제 다 북부와 남부는 개통이 됐고 네. 이제 서울역과 뭐 삼성역, 수서 이쪽 이제 가운데만 있는 게 이제 그 몇 년 안에 이루어질 거고 B 노선하고 C 노선. 그러니까 B 노선은 이제 아까 언급드렸던 송도부터 뭐 남양주, 뭐 마석까지 이어지는 네. 약간 이제 동서로 횡단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C 노선은 저기 의정부부터 해서 뭐 과천 뭐 이렇게 남쪽으로 왕십리, 청량리 지나서 이렇게 남쪽으로 가는. 그래서 B 노선과 C 노선은 지금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공사를 좀 하고 있고 본격적인 어떤 그 이렇게 개통에 따른 시점은 앞으로 한 5년 정도 이렇게 그 이후를 보는 것 같아요. 2030년 뭐 이렇게 이후 시점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역세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흔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네. 역들에다가 이제 GTX 노선까지도 이렇게 A, B, C 이렇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요? 기존의 역세권의 가치는 약간 좀 하락하는 거예요? 그쵸. 조금 이제 희석될 수는 아, 그래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청량리역이다, 뭐 왕십리역이다. 네. 근데 이제 그 핵심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 삼성동 같은 지역이 네. 그 GTX 개통으로 인해서 사실 크게 득볼 건 없죠. 아. 예. 왜냐하면 이제 그쪽으로 유입되는 인구들이 많은 거지. 네. 그걸 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의정부로 가거나 이런 인구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많다 보니까 이런 핵심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은 아마 수요가 좀 늘어날 것 같고 네. 외지에서 그 교통수단을 활용해서 오는 수요까지 던져지니까 반면에 집과 같은 뭐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직주 근접 때문에 직장 위치가 강남 테헤란로인데 꼭 이 근처에 안 살아도 이제는 GTX를 타고 멀리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겠네요.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GTX 뭐 출발역 이런 쪽은 이제 좀 호재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개통이 한 6, 7년 뒤에 되는데 이미 지금 가격이 좀 반영돼 있다던가 이건 좀 분간을 좀 해야겠죠. 예, 뭐 송도나 이런 지역처럼.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까지 이렇게 들어봤는데 네.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설 연휴 전에 출연해 주셨을 때 우리가 상저하고냐, 네. 상고하저냐 뭐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좀 했었는데 기존에 있던 것에 비해서 이제 정책 발표가 있고 약간 좀 미리 움직이는 그런 네. 낌새도 있다. 앞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 네. 올 한 해 좀 계획을 세워 보신다면 지금으로서는 어떤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좋네요. 이런 네. 부분 정리해 그러니까 주세요. 네. 아직까지도 다주택자는 움직일 분위기는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집이 한 채 있으신 분들은 나는 뭐 교육이나 직장 때문에 좀 움직여야 된다. 갈아타야 되는 이런 교체 수요는 생각보다 시간을 좀 당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골든 타임은 뭐 1분기, 2분기 안쪽. 그러니까 상반기. 그러니까 벚꽃 개화하고 벚꽃 축제할 그쯤까지가 좋을 것 같고. 왜냐면 거래량은 7월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생각보다 좀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내 집 마련 하셔야 되는 분들은 뭐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서울 지역은 지금 당장 그 뭐 관심 있는 지역에 구매력이 닿으면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일단 상반기 지나가면서 그 대출 규제랑 뭐 전세 보증 뭐 한도 줄이는 거 뭐 그런 거랑 이제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보시고 나서 그리고 뭐 재건축이나 이런 규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그리고 뭐 정권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정책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모니터링하면서 네. 보시는 게 조급함에 편승하고 올라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갈아타긴 유효할 것 같고요. 금리는 사실 좀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경기 측면에서도 그렇고 예. 근데 이제 규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도라든지 그렇죠. 이게 네. 조금 더 시장에 영향이 클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자율에 대한 그 비용보다는 그 대출 얼마까지 해주는데 그 그게 한도, 중요하다. 예, 한도에 대한 게 규제로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때 부동산 시장이 관망으로 갔던 이유도 창구지도 통해서 야, 온라인 대출 막으세요. 뭐 이런 거 해버리니까 이제 돈을 조달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이자가 높고 낮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돈을 빌릴 수 있냐 없냐의 문제니까 그게 하반기 때 판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사실 설 연휴 직전이니까 네. 그렇게 오래 안 됐지만 변화가 많네요. 변화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동안에 주말 동안에 또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빠르게 또 사실 출연해 주셨으니까 부동산의 그런 네. 낌새를 느낄 수 있는 건 전문가 말고는 힘들거든요. 우리 부장님과 함께 네. 오늘 부동산 고민 이야기 해봤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정보현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보현 부장님 또 다음에 모셔서 부동산 어떻게 지금 네.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 실시간으로 또 분위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0.6% 하락, 코스닥은 0.2%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시장이 좀 상승해주는 반등해주는 흐름이 있었는데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이 역력하고요. 그렇습니다. 조선주를 비롯해서 그동안에 좀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차익 실현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들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 어떤 내용이죠? 내일은 퇴직연금을 또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퇴직연금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또 주식시장 상황도 함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시고요. 네. 오늘도 시장은 좀 쉬어가지만 그래도 수익 내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